예, 어제 저희가 그 당수자 전체가 21대 국회 개원을 대비한 워크숍을 진지하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운영하겠습니다. 제181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여야 정이 다시 한 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에 무려 1년 6개월 만입니다. 20대 국회가 극한의 대치로 치달으며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여야정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비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개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겨온 셈입니다.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천금 같은 시간을 개원 협상에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합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K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시 개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의 사주기입니다. 고인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하로 불리는 외주 영역의 원하청 구조가 보는 참사였습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삼척 시멘트 공장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천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 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일태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산재 사건의 경우 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사망사고조차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한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법원의 검토를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경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고 경기도도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모든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요 정책 과제와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과 대단히 막중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라는 분명하고 강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분단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슬기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서두르고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 과제의 완수에 필요한 핵심 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서 밝힌 5대 분야, 코로나 분단 극복 법안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 법안, 민생 안전 법안, 경제 사회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들을 대원과 동시에 준비하여 6월 국회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회 실행을 위해 입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잘못된 국회 운영 관행들도 과감하게 혁파할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파행과 공존을 거듭한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면에 교사 삼아 21대 국회 개원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간에 그랬던 국회 운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식물국회, 무능국회를 다시 반복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총선 민심에 따른 책임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 폭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흐름이 7주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자영업자 가계 수입 전망 지수 또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회 전반에 분단 극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샘솟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재정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 과감하게 투입되어야만 그 효과가 되어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바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GDP 증가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 지출 순수가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확장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당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 처리하겠습니다. 금주 중에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개원 즉시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위기 극복에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하는 강국한 뉴딜의 경우 오는 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강국한 뉴딜이 우리 사회 전반을 재구조화, 리폼하고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뉴딜이 될 수 있도록 강국한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있어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K-방역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방역 시장 선도를 위해 K-방역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중점 반영할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적극적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정기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 개원과 3차 추경 협조를 미래통합당에게 거듭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맡고 있는 한정입니다. 제가 처음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구성해서 그래서 국민과 언론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친 그 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하는 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국법이 있습니다. 국회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국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고요. 특히 국회 구성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키라고 만든 법입니다. 국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냐?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장 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00명입니다. 그 300명과 일일이 일정을 의논하기 어려우니 대표들을 정해서 다수당의 대표들을 정하고 그분들과 일정 부분 협의해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진행의 곳곳에 폭탄을 넣고 있다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냥 진행되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그러면 국회법에 이제는 적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말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걸림돌로 작동되고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힘을 빼기 위한 것,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국회 연중 상시 운영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정부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국회는 이달에 어떤 달에 운영되고 어떤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뭔가 청원이 있거나 하시면 그 달에 집중해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를 거쳐서 평년에는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서울시의회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연중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지나간 일정만 나와 있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할 만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는 대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회법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고요. 그 어디에도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그것에 지금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는 것,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시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그냥 운영되었을 때 올해 국회의 인사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가 되어 있는 곳이 실제 국회가 작동되어야 되는 날짜입니다. 이 빨갛게 표되어 있는 곳에서의 월화는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수목은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현행 국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지켜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원회를 열어라. 어떤 법을 처리해라. 그리고 본회의에는 어떤 법을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올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권력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일하는 국회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주어지지 않은 권력,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앞장서서 지금 재개 헌재까지 포함해서 개혁해서 추진하시는 각오를 갖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영진 원내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 177석만큼, 야당 103석만큼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회 개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관행, 파행과 대립으로 민생경제를 발목 잡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견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법상 원구성 일정은 바로 이 헌법 및 국회 관계법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 시에 어려울 때 필드 매뉴얼대로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지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제5조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에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월 3일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5월 30일 개원이 되면 6월 5일 임기가 시작되면 6월 5일 첫 집회를 하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도 아니고 딱 7일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15조 1항에 보면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즉 6월 5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8조 제1항 국회의원의 총선거 후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조 1항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6월 5일 첫 집회를 갖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6월 6일 상임위원을 각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의원 의석수대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6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를 여는 것이 21대 국회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영 원내대표께서 90년 3당 합당 시에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90년 13대 국회 후반기 국회 개원은 민주자유당이 13개 상임위원회, 평화민주당이 4개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외통위원회, 행정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민주자유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서 일했습니다. 92년에도 똑같이 운영위원회, 법사위 등 17개 중 10개의 상임위원회를 149석의 의석을 가지고 원구성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여당인 177석만큼의 역할을, 책임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3석만큼의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구성이 진행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6월 5일 개원한다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야당에서 워크숍에서 했던 이 말이 열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발언이 과연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해서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저희 모두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위원회에서는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국회 내용도 방향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국민이 명령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그런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고2, 중3등 240만 명의 각급 학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방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여파가 5차, 6차 감염을 거쳐서 대형 물류센터 직원들에게까지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은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거나 또 관리에 허술해도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이미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검사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생 규모가 크고 확진자들의 동선이 넓다는 점에서 오류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코로나19 국난국어 대책이 방역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측에 추가적인 대책들을 필요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